용인정도 있고 지금 지역에 3개쯤 빠졌네요. 아이고. 용인정도 있는데 경기도가 11개인데 지금 여기 9개밖에 안 돼있네. 오지홍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정도 해야 됩니다. 용인정. 네, 용인정도 참가해주세요. 네, 동작을도 있습니다. 동작을도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서울이 9개거든요. 근데 하나 빼고, 노원병 빼고, 8개. 경기도가 11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 지역은 저희가 따로 안 하고, 민경욱 의원이 하니까, 그거 하나를 빼고, 용인정이 빠졌네요. 용인정이. 네. 파주울도 빠졌나요? 그러네요. 파주울도 빠졌네요. 파주울과 용인정이 빠졌나 봅니다. 파주울과 용인정이. 네. 파주울과 용인정을 넣어서 중구 성동갑은 아닐걸요, 아마? 중구 성동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남양주 병원 여기 있고요. 네. 다시 올려드릴게요, 다시. 네,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습니다. QR코드. 저희가 QR코드가 이번 사전선거 의혹의 사전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QR코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느냐를 저희가 추측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표를 옮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했겠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좀 차분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QR코드라는 게 선거법상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원래는 1차원적으로 돼 있는 선으로 돼 있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왜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느냐? 바코드는 이렇게 바가 있으면 그 바 밑에 있는 숫자가 그냥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제이미선님 감사합니다. QR코드 안에 뭔가 다른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정보 은폐 기술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쓱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놓고 보면 뭔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게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인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걱정하는 QR코드에 있어서 스테가노그래피를 걱정하는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스페인 논문인데요. 스페인 학자들이 쓴 논문인데 물론 영어로 쓰여져 있는 논문입니다. 근데 QR 스테가노그래피가 새로운 세대의 전자 선거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딱 맞는, 우리나라에 지금 딱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사전선거가, QR코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전자투표에 굉장한 위협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지금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저희가 좀 읽어보고, 그 중에 논문 초록,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앱스트랙트, 논문 초록 부분을 좀 번역해 봤습니다. 피스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길게 돌아가느냐?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 굳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사용한 이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QR, 퀵 리스판스입니다. QR코드는 현재 매우 보편화됐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전자투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자투표 시스템은 이러한 코드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투표에 사용되거나 투표 절차 증거로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도 QR코드가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는 정보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에 취약합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피 기능은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협을 가정할 수 있는 은밀한 채널을 가능하게 합니다. 좀 번역이 조금 어색하죠.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작동하는 장비, 예를 들면 멜웨어에 감염된 장치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강요 및 투표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QR코드에 숨겨진 정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QR코드 내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과 스테가노그래피 기능이 있는 QR 기록기, 판독기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하면 QR코드에 정보를 숨길 수 있고 그 QR 기록하는 거기에도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논문에 따르면 QR코드의 스테가노그래피 특성을 활용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공격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네. 논문 길이는 길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어떠한 정보를 숨길 수 있고 그걸 숨겨서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151조 6항에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입니다. 분명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바코드인데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서 딱 3가지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정보 담지 말라는 거죠. 아니 투표용지에 왜 쓸데없는 걸 담아요? 그건 투표용지가 누구 투표인지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딱 선거명과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관위명 그래야 이제 이 사전투표용지가 그 해당 지역구에 맞게 갔는지 해당 선거구에 맞게 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 담으라는 거죠. 그 외에 이상한 정보 담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179조 1항 1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정규투표용지 바코드가 적용된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를 쓰면 무효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QR코드를 사용해서 된 사전투표용지는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사전투표는. 저희는 그런 논리를 밀고 나갈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해서 작성된 사전투표용지는 무효투표이기 때문에 법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무효투표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는 무효로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기본 논리입니다. 아니 굳이 법에 바코드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왜 바코드를 사용하라 그러느냐? 바코드는 바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정보에 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이 2차원적 네모칸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쓱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그 핸드폰에 QR코드 리더 있잖아요. QR 리더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거 놓고 QR코드에다가 이렇게 대면 어디로 옮겨지고 딱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 갖고 계신 QR 리더를 가지고 놓고 보면 번호가 쫙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액면으로 읽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가 다가 아니라 QR코드 속에는 그 정보 외에 또 다른 걸 숨길 수 있다는 게 이 논문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투표에서 그렇게 했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저는 그걸 확인해 드릴 겁니다. 성김님 감사합니다. 성김님 감사합니다. 자, 이 국회도 이미 2018년에 9월입니다. 2018년 9월 기사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공식 인정한 상태입니다. 바코드만 쓰라고 하는 규정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이번에 악선했지만 김병관 의원이 QR코드를 합법화하는 공직선거법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불법인 거예요. 명백하게. 아무리 뭐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적용된 사전투표용지는 정규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선거법상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된 거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적용해야 된다. QR코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고 바코드는 바 형태로 돼 있는 건 저희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근데 2014년에 중앙선관위에서 왜 QR코드를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있어요. 2014년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바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 써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둘째,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것도 바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도 똑같은 이유에서 바코드를 적용한 거거든요. 셋째, 투표지 분류기로 선거별, 선거구별을 자동 분류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개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바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QR코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브리핑 자료가 바코드를 사용해도 충분히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럼 이렇게 선거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선거에 적용된 QR코드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공개 개표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공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서 사전투표자를 조회하고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는 건데 그래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전송돼서 QR코드가 생성되고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된다는 건데 이거 사전투표용지 안에 일련 번호가 있다? 이거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일련 번호가 사전투표용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투표인 명부하고 이 일련 번호하고 대조하면 이 표가 누구 표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그 일련 번호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면 이 표가 누가 찍은 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면서 전부 스캔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용지를 딱 스캔하는 순간 이 표는 누구 표다 라는 게 다 확인되잖아요. 그럼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무효입니다. 만일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장영식님 감사합니다.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은 나 누구 찍습니다. 그거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체로 만일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일련 번호를 적는 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법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만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를 썼다? 일련 번호를 선거본부하고 대조하면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투표에 반하는 겁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써니팡님 감사합니다. 자, QR코드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자, 이번 총선에 사용된 QR코드 사진을 보면 QR코드라는 게 종류가 좀 있어요. 전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세보니까 가로 25개, 세로 25개, 픽셀이라는 건 점입니다. 25개, 25개로 해가지고 픽셀을 통해서 저런 무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25개, 25개 픽셀은 QR코드 버전 2입니다. 버전 1은 21개,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현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전 2예요. 나중에 나온 거죠. 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죠. 25개, 25개니까. 자, QR코드 버전 2에는 34개에서
77개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버전 1을 보시면 21이기 때문에 보면 비트 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숫자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버전 2에서 2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LMQH라는 게 있는데 요건 에러 보정하는 타입이에요. 에러 보정하는 타입입니다. 왜냐면 25개 픽셀을 읽다 보면 뭔가 컴퓨터가 잘못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한 에러 보정 타입이라는 건데 그게 LMQH 4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 L 타입의 경우에는 77개의 숫자, H 타입은 34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이 표에 보면 나오죠. 자, 에러 보정 레벨이 뭔지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 맨 밑에 QR코드의 맨 하단에 왼쪽에서 한 7, 8번째 칸 중에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고 써있는 여기에 L 타입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M 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Q 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H 타입은 이렇게 돼 있다. H 타입은 아예 하얀색으로 돼 있고 L 타입은 완전히 다 까만 막대로 돼 있고 반을 아래쪽으로 하면 M 타입, 위로 하면 Q 타입. 요렇게 요걸로 에러 보정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L 타입이다. L 레벨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 레벨은 아까 보셨듯이 77개의 숫자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77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정보 외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이렇게 3개의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에는 보통 리더기에는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노그래피입니다. 그런데 31개 숫자만 사용할 거라면 31개, 근데 이 QR코드를 그냥 보통 리더기로 읽으면 숫자가 31개밖에 안 떠요. 근데 31개만 사용할 거라면 왜 굳이 버전 2의 레벨 L 77개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걸 했냐? 라는 의문이죠. 자, 지금 선관위에서 사용한 이 QR코드는 버전 2 25개 픽셀 25개 픽셀 박도리님 감사합니다. 버전 2 참 우리가 왜 한동안은 통계학 공부를 하더니 이제는 QR코드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들죠? 네? QR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놈들하고 싸우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괴물하고 싸우려다 보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QR코드까지 연구를 해가면서 싸워야 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걸 뭐 연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께 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QR코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님, 방울하나님 감사합니다. 21개짜리도 있고 25개짜리도 있는데 버전 2는 가로 25개, 세로 25개 요렇게 픽셀,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정보를 표시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버전 2가. 근데 밑에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에러 보정 레벨. 이게 잘못 읽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정하는 방식인데 그 보정하는 방식이 QH 타입이 있는데 LMQH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L 타입은 77개의 숫자 그리고 H 타입은 34개의 숫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H는 에러를 더 확실하게 보정하는 대신에 숫자를 많이 못 넣는 거죠. L은 에러를 좀 덜 보정하더라도 77개나 되는 숫자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관위에서 사용한 이 QR코드는 L 레벨의 버전 2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선관위에서 실제로 카드 리더기로 읽어보면
31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아니, 그러면, 네, 제이선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 에러를 확실하게 보정할 수 있는 H타입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L타입을 했느냐? 이거부터 문제인 거죠. 왜 L타입을 했느냐? 왜 L레벨을 했느냐? 더 많은 숫자를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도대체 무슨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냐? 네, 금방 배우셨네요. L타입은 77개, H타입은 34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조금 더 진전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논문을 따르면은 패턴은 다르게 생겼는데 인식되는 값이 같은 암호화된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QR코드에 있어서의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은폐 기술이죠. 자, 이거 보시면 A, B, C, D 다 다르게 생긴 QR코드죠. 전부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쓱 보기에도 A, B, C, D가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A는 표면적인 값은 데이터라는 글자고 암호화된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B의 표면적인 값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 키값은 구글, 암호화된 내용은 시크릿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건 전부 지금 글씨를 집어넣은 겁니다. C의 표면적인 값은 애셔, D의 표면적인 값은 리눅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암호화 요 C하고 D 사이에다가 C하고 D에다가 암호화해 놓은 내용은 구글과 시크릿을 암호해 놨다. 그러니까 키 값은 구글이고 시크릿은 암호화된 내용이다. 이게 요 네 가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다 다르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경북 구미시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개표장에서 나온 표들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또 이런 걸 구해주신 분이 있어서 다행히 확인이 되네요. 같은 대표라는 거는 이름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알죠.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국종이 나온 되면 뭐 경북 구미시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찍힌 QR코드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자, 6개, 위에서 6개, 1, 2, 3, 4, 5, 6 빨간 숫자 매겨놓은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6개를 분석을 할 건데, 운 좋게도 여기서 뭐 대조군이 다 나왔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QR코드 리더로 쓱 읽으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봤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봤다. 자, 3번 보시면 이겁니다. 자, QR코드를 읽으니까 첫 번째 QR코드, 1번 QR코드를 읽으니까 요런 31개 숫자가 나와서 여기 위쪽에 있는 31개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건데 31개 숫자가 나와서 그 31개 숫자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봤다는 거죠. 이 모로비아닷컴이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나온 숫자 31개 숫자를 가지고 똑같이 바코드를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31개 숫자가 같은 내용이면 바코드를 만들면 이 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와 이렇게 만든 바코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를 QR코드 리더로 딱 읽었을 때 31개 숫자가 뜬단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31개 숫자를 가지고 역으로 다시 이 숫자를 QR코드에 심으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거랑. 그래서 이 31개 숫자를 가지고 QR코드를 생성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숫자를 넣어서 QR코드를 생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와 이렇게 생성한 QR코드를 비교해보는 거죠. 모양이 똑같으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쉽죠?
김좀님, 네. 문과라 슬픕니다. 아니, 문과라서도 슬프실 게 없어요. 이거 그냥 같은 그림 찾기예요. 네?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겉으로 봐서 같으면 같은 거예요. 네? 아까 그거는 겉으로 보이게 다른데 실제 내용이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투표용지라는 거는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잖아요. 투표용지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용지에 암호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호 넣지 못하게 하려고 바코드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는 암호를 넣을 수 없게 딱 바가 하나가 숫자 하나를 의미하니까 정확하게 11개 숫자가 딱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31개 숫자가 지금 나왔어요. QR코드를 딱 리더로 찍어보니까 31개 숫자가 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1개 숫자를 가지고 QR코드를 다시 만들면 그 QR코드와 이 QR코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값을 넣어서 QR을 재생성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값을 가지고 다시 QR코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QR코드하고 이 QR코드가 똑같으면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진도 다시 나갑니다. 한진아님 감사합니다. 진도 다시 나가요. 자, 그렇게 해서 6개니까 아까 1, 2, 3, 4, 5, 6 했죠? 그래서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만들어 봤어요. 6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원래 1번, 김준님 감사합니다. 역시, 원래 있었던 그 투표용지에, 여기 보시면, 실제 투표용지에 있는 요 QR코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QR코드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새로 만든 거하고, 요걸 읽어서 나온 번호와 그 번호를 가지고 새로 만든 QR코드와 원 QR코드, 김존님 감사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같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만일에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자, 1번. 그렇게 만든 QR코드하고 원 QR코드가 같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고. 지역구 투표용지고 QR코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지역구용지라는 거죠. 김국종이니까 구미시에 나온 후보라는 거 알 수 있죠. 1번 같아요. 자, 2번 다릅니다. 보시기에도 명백하게 달라 보이죠? 역시 종자 있는 거 보니까 같은 구미시 투표용지인데 지역구용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QR코드, 용지에 적혀있는 QR코드와 새로 만든 QR코드가 명백히 보시기에도 다르죠? 다르잖아요. 조미숙님 감사합니다. 네, 문과, 아니, 같은 그림 찾기예요. 문과하고 상관없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냐, 지금 문제예요. 왜냐면 같은 그림이 돼야지 같은 정보라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로 다시 요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두 그림이 달라. 그럼 뭐예요? 반딧불이님 감사합니다. 원래 QR코드가 뭔가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선거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거법에서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요 3개만 딱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걸 넣어놨으니까 다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보시죠. 명백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확인됐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세 번째 지역구 보시니까 같죠? 같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7번은 다르잖아요. 아니, 7번이 아니라 요 2번은 1번은 같았어요. 3번도 같습니다. 근데 2번은 보면 달라요. 아니, 무슨 숫자가 써있는지 생각할 거 없이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같은 번호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똑같이 만든 걸 가지면 아까 보면 위에 보면 저는 원래는 같은 지역구 용지에서 나온 거면
다른 번호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퍼레니얼 로즈님 감사합니다. 이 번호 31개가 사실은 지역구에서 나온 용지라면, 사전투표 용지라면 다 번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맨 마지막 뒤에 5개 번호는 확실히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1년 번호 같은데 이것부터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다른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번호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 보면 2020-0415 여기 보면 2020년 4월 15일이잖아요. 0002 여기까지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는 000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 선거 굴테고 뭐 0247 뭐 02나 뭐 요게 5개가 선거 굴테고 뭐 01470은 선관위 명이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19896과 2137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년 번호인데 요게 다른 게 조금 찝찝해요. 요것만 가지고도 다른 거지만 다른 것도 보시면 2020-0415 0002까지 갖고 02470 갖고 70147 갖고 0700 같잖아요. 근데 뒤에 5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6개 번호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는 비례 투표니까 000071로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비례 선거를 뭐 0007로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맨 뒤에 5자리 번호가 다른 거는 같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이 보면 1번과 3번은 새로 만든 거하고 같은데 2번이 다르다는 거, 지역구가 다르다는 게 표시가 났죠. 2번만 다릅니다. 자, 다시 4번 볼까요? 이거는 비례투표입니다. 비례투표예요. 비례투표 저 왼쪽에 있는 용지에 있는 QR코드와 이거하고 같죠? 같죠? 자, 5번 보시죠. 다시 비례투표. 이것도 만든 게 같습니다. 그럼 비례투표에서 나온 코드로 가지고 새로 만드니까 같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린방님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5번은 자, 다르죠? 같은 용지에서 나온 번호를 가지고 QR코드를 만들었는데 QR코드가 달라요. 비례에서도 다른 게 나왔고 지역에서도 다른 게 나왔습니다. 미셸님 감사합니다. 비례는 같은 게 아니라 비례 다른 거 6번 보시면 5번까지 같은데 6번에는 비례에서도 다른 게 나왔습니다. 지역에서도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나왔듯이 비례에서도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게 나왔어요. 비례에서도. 다르죠? 확실히. 자, 또 다시 진도 나가볼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6장을 비교했는데 같은 거 김존님 감사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자, 2018년부터 이미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암호 코드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스카이데일리라는 기사인데요.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특정인만 아는 암호 코드 숨겼다. 자기들은 투표 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5자리 숫자를 넣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암호가 들어있다 라고 선관위에서 일부 시인을 한 겁니다. 이런 기사가 이미 2018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심플하게 QR코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누가 예측하신 분이 있는데 요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QR코드를 놓고 보면 저걸 검표하는 방식은 그냥 저 용지를 자체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스캔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 기표용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망고71님 감사합니다. 그걸 투표로 계산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빈 투표용지라도 이미 1, 2, 3번 후보를 표를 심어 놓으면 QR코드별 출력 수량 비율은 중앙 서버에서 원격 조정해서 투표소별로 출력되는 빈 투표용지의 수량 비율에 따라서 이미 후보자별 득표율이 결정될 수 있다. 전자개 표시에 내장된 QR 스캐너로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출력 비율대로 득표율도 63대 36대 1이 된다. 유권자가 실제로 누구를 찍었는지에는 전혀 관계없다. 유권자가 찍은 득표자 옆에 실제 마크 읽을 필요조차 없다. QR코드가 새겨진 빈 사전 투표용지는 QR코드 내의 암호에 의해 이미 득표자가 결정돼 있다. 실제로 유권자의 찍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전자개표를 할 때는 기계가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분당 200개에서 300개를 해독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들여다봐도. 송이맘님 감사합니다. 참관인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기계가 QR코드로 사실은 표를 세고 있다. 이 도장이 아니라 QR코드로 세고 있다. 이거 꿈에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이슨님 감사합니다. 도장 어디다 찍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QR코드에 의해서 표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선관위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 200개 이상, 300개까지 200개 내지 300개의 투표용지를 읽고 분류합니다. 읽고 분류해요. 그런데 참관인들 그 기계 바로 옆에서 봐도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윤이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장씩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 장 섞여 있어서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중에 원래 미통당으로 가야 되는 표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개표해서 확인해보고 QR코드 확인해야 됩니다. QR코드. QR코드에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 깐 다음에 그걸 선관위에다 물어봐야 돼요. 선관위에다 물어봐서 이거 도대체 뭐냐? 선관위가 대답 못하면 그럼 그 암호 안에 조작이 있는 겁니다. 왜 L타입을 써서 77개의 숫자를 넣어야 했는지. 31개밖에 안 보이는데, 겉으로는 31개밖에 안 보이게 해놨는데 왜 실제로 쓸데없는 L타입을 썼는지. 요게 L타입이라는 거죠. 이거 겉으로는 31개밖에 안 되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왜 77개나 사실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L타입을 썼는지. 그럼 나머지 숫자는 뭘로 이용된 건지. 제이 레스모아님 감사합니다.
수개표가 문제가 아니라 표수 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투표는 QR코드를 확인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사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지역구 내에서 개표되는 같은 사전투표들은 똑같은 정보만 담고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 방식을 하더라도 끝에 있는 일련 번호만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뭔가가 나온다? 그건 숨겨놓은 정보가 있다는 거죠. 뭘 숨겼는지, 어떤 정보를 숨겼는지.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거무효소송 오늘 중까지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이름과 자기 지역, 그리고 주소,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예 간단하게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자기 지역구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걸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면허증도 괜찮습니다. 그걸 찍어서 딱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확실히 소송을 위임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지역구들, 여기에 저희가 지금 파주라고 용인정이 빠진 것 같아요. 파주을 용인정을 이따가 넣어서 알려드릴 텐데, 요렇게 요 지역들은 소송을 내주실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소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야 더 확실히 법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거의 웬만큼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달라서 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뭐 법원이 이미 뭐 좌경화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판사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40개를 내면 반은 건지지 않겠습니까? 꽃주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내야 됩니다. 한두 군데 내가지고 기각돼 버리면 한 달 내밖에 소송을 못 하는데, 소송 내서 나중에 가서 기각 딱 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빨리 소송을 다 내서